잘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수익화가 가능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일단 수익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스마트폰으로도 결국에는 옷을 살 거다. 그 시대가 온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감이었나요? 약간 좀 딱딱하게 숫자를 가지고서 아 얘가 어느 시점 되면 얼마만큼의 돈이 나올 거고 얼마만큼의 사용자가 모여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 거야.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옷을 살 거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도서는 아마 핸드폰으로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 옷을 구매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수요가 폭발하지 않으니까 공급이 따라오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래서 수익화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선점 효과를 되게 크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도 돈이 발생을 한다, 수익이 된다 라고 보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포켓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러 매체에서들도 그 쇼핑 관련 매체에서들도 앱 이야기가 나오면은 포켓스타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뭐 포켓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 돈은 안 나오지만 항상 언급은 하시죠. 그래서 포켓스타일은 현재까지로는 수익화에 실패했다.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잠자코 있을 거다 라는 것 정도의 뭐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제가 수익화의 3가지 요소 중에 타이밍이 아직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업계 최초로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각인을 줬어요. 아 쇼핑 앱 하면 포켓스타일이지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죠. 회사기 때문에 이제 수익화가 안 됐다면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 2010년 중반에 또 굉장한 아이폰 앱 개발 붐이 일었죠. 포켓스타일 만들고 보니까 아 우리 기술력 있네. 우리 외주 용역해서 조금 돈 좀 모아볼까? 라고 관심을 딱 돌렸죠. 그래서 아이콘으로 보시는 GQ 닥터 스타일이라는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아 그래도 우리 기술력 있으니까 조금 시대도 좋고 해서 돈 잘 벌 수 있겠지. 되게 희망 섞인 전망을 가지고서 외주 시장에 한번 발을 담가봤습니다. 아 그래서 좋았어요. 두산 매거진하고 하면서 포켓스타일은 1등도 못했어요. 만들어서 이제 무료 앱 순위 2위까지 올라갔는데 GQ 닥터 스타일은 만들어서 일요일날 올렸더니 월요일날 아침에 갔더니 1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브랜드 파워가 정말 좋은 게 좋은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또 잘 만들어 드렸더니 또 다음 것도 얘기하고 싶다. 다음 것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죠. 그런데 결론은 외주는 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외주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시간과 기술을 팔아서 돈을 받는 거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얻게 된 걸 보면은 자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간을 하나도 할애할 수가 없었고 계약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시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경험만 축적을 조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많이 버는 만큼 많이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주 영역에서 저희는 2가지를 봤었는데요. 앱 개발 외주와 그 다음에 포켓스타일로 쌓은 그것을 솔루션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포켓스타일이 당장의 수익은 안 되더라도 그 기술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좀 공급할 수 있겠지 라고 봤지만은 그마저도 타이밍이 안 맞았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투입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은 당연히 돈을 내고서 저희 솔루션을 채택을 했겠죠. 하지만은 기술은 좋지만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솔루션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앱 개발 외주 뭐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마음의 상처만 짊어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발적인 외주는 뭐 당연하게도 지속 가능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외주를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길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스팀팩이다 이건. 한 6개월 버틸 돈 잠깐 꽂아 넣은 거.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유료 앱 혹은 외주 영역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우리 길이 아니다. 포켓스타일처럼 우리가만의 서비스를 가지고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번째 스테이지인 외주 영역 개발에서도 수익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재밌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게 한 작년 8월, 9월쯤이었는데요. 작년 8월이면은 이제 쿠폰 모아를 저희가 런칭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쿠폰 모아는 욕심내지 않고 그냥 포켓스타일이 앱 승인을 지금 진행 중인데 한 4주가 걸리도록 서비스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앱이 뭐 애플 내부적인 뭐 가이드라인에 걸려가지고 뭐 출시 못 해준다. 그래서 이 뭐 우리 지금 사운을 걸고서 만든 앱이 애플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이거 그렇다고 우리 고사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럼 뭐 좋은 거 없을까 하다 소셜 커머스가 그때 막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소셜 커머스 많아서 보기 힘든데 좀 모아볼까 하고서 이제 소셜 커머스 딱 모아봤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쿠폰 모아를 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옷과 소셜 커머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소셜 커머스가 대형 의류 브랜드를 만나서 하루 만에 1,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네요. 봤더니 그러면 우리도 소셜 커머스에 발당구가 있고 의류와 관련된 것도 포켓스타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쳐보면 되겠다. 그래서 반짝 쿠폰이라는 거를 기획을 했습니다. 되게 단순한 슬로건. 의류 쇼핑몰도 당연히 소셜 커머스 한다. 포켓스타일 쿠폰입니다. 포켓스타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소셜 커머스 쿠폰입니다. 되게 뭐 그냥 다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했던 건 뭐냐면요. 포켓스타일에서 쿠폰 판매를 예고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주일 단위를 두고서 일주일 후에 판매될 쿠폰을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메시지를 날릴 때마다 0.1%씩 할인율을 높여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야, 이거 아무도 시도 안 하는 건데 우리 막 한다. 개발자들의 낭만이었죠. 그래서 할인율이 유저들이 트위터에다가 메시지를 얼마나 날리고 RT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체로는 한 30-40%씩 했는데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채워진 할인율로 판매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뭐 다 하시는 개념입니다. 소셜커머스 쿠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엔 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2010년 10월쯤이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옷을 못 사. 그렇지만은 옷을 사는 시대는 결국에 올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쿠폰을 먼저 사람들한테 한번 사게 해보자. 그래서 쿠폰을 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구매 경험이 쌓이니까 단품에도 이제 발을 좀 쉽게 들일 수 있을 거고 의류 쪽으로 결국엔 간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낭만이었죠. 그래서 수익화 성공 요소는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의류 쇼핑몰도 당연히 소셜 커머스 한다.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셜 커머스에 의류 쇼핑몰 엄청 많이 올라오죠. 근데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반짝 쿠폰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업체 사장님들과. 근데 마진이 일반 소셜 커머스가 맛집 대상으로, 뷰티샵 대상으로 하는데 그곳의 마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파시는데 거기다가 뭐 1.6에서 1.8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파시는데 도저히 50%는 말이 안 된다. 40%도 말이 안 된다. 30% 끽해봐야 이건 뭐 파는 사람도 손해요. 사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중간에 껴있는 사람도 돈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가치를 주지 못한 거죠. 근데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스타일 쿠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타일 티켓이요. 스타일 티켓이 보도자료는 저희보다 먼저 뿌렸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의류 쇼핑몰 소셜 커머스. 그래서 그랬는데 조용히 저희가 먼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타일 쿠폰이 막 대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도자료 막 뿌리고 연예인 마케팅 하더니 네이버 검색어 1위 찍고 하면서 막 때리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되게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근데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이 약간 안 맞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밸류 크리에이션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껴있는 3자 소비자, 판매자, 중개자 모두가 다 거기에서 밸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켓스타일 쿠폰도 포켓스타일과 함께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스타일 앱을 실행해 보시면 5번째 탭에 반짝 쿠폰 탭이 있습니다. 거기 뭐 할인이 곧 찾아올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잠자고 있다는 건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제 저희가 볼륨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수익화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관점을 돌렸죠. 아까 말씀드린 쿠폰모예요. 2011년쯤 되니까 또 대한민국의 소셜 커머스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일주일 만에 만든 앱이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성장이 크게 되고 있는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였죠. 단순합니다. 쿠폰 모아도 소셜 커머스 사이트 일단 많으니까 모으고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무슨 밸류가 있겠지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만 봐도 싸구려틱한 쿠폰 모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켓스타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곰돌이들끼리 모였는데 그 여심을 조금 자극할 만한 앱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우린 약간 좀 기계적으로 가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씌워봐도 약간 좀 감이 잘 안 오고요. 근데 이제 쿠폰은 좀 쉽잖아요. 진짜 할인이 좀 느껴지게 약간 싸게 느껴지는 뭔가 디자인이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룹폰의 필도 약간 가져왔다고 보실 수 있어요. 초록색. 그리고 뭔가 빵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 가면 뭔가 할인이 있겠지. 근데 이 아이콘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각인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폰 모아입니다.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셜 커머스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도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탑3에 들고 있습니다. 랭키닷컴 기준으로요. 뭐 랭키닷컴에서 2위를 사실 하고 있지만은 그 웹사이트 트래픽으로는 저희 3위를 하고 있는 업체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탑3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모바일에 있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뒤에 이제 그 근거 자료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모바일에 있어서는 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티켓몬스터나 뭐 쿠팡, 위메프가 왜 모바일을 안 할까? 지금 소셜 커머스 쓰는 사람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일 텐데 좀 그런 의아한 구석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신경 안 써주시니까 저희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모아가 한 8개월여 왔던 발자취를 보시면 500개 이상의 업체를 모았습니다. 저희가 한 7개월 정도를 무료로 하면서 많은 업체를 모았고요. 12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받을 사람들은 일단 한 번씩 다 받아보고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 지우고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포켓스타일에 꽂혀서 돈도 안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뭐 삽질을 했을 시기가 7개월이 흘러버린 거죠. 근데 이제 반짝 쿠폰까지 시도해보고서 여긴 아직 아닌가 보다 라고 눈을 돌리면서 쿠폰 모아 쪽에 이제 유료화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됐죠. 그래서 수익화 성공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예측을 했던 거는, 일단 밸류는 잘 모아져 있으면 그게 밸류일 거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많이 생기니까요. 되게 당연한 밸류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랭키닷컴 들어가 보시면 뭐 업체에서 엄청 많습니다. 소셜 커머스도 많지만은 메타 소셜 커머스, 그 쿠폰모아 같은 메타 소셜 커머스도 많고요. 심지어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쿠폰모아 만들고 싶으시면은 업체에다 돈 내시고요. 쿠폰모아가 사용하고 있는 API를 이용해서 그냥 메타 소셜 커머스를 일주일 만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이 업계가 굉장히 혼탁해 있는데, 아무튼 누가 봐도 되게 뻔하지만은 거기에 밸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들어왔죠. 그런데 되게 웃기게도 모바일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들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축이었죠. 사람들에게 되게 좋게 각인이 되고 앱스토어의 상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선점 효과 잘 누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집스럽게 그 랭킹을 갖다가 신뢰도 있게 끌고 갔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들은 거기에 다 상단에다가 광고를 실으면서 상단에 올라간 광고 얼마, 하루에 30만 원, 세죠? 하루에 30만 원이면 월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계세요, 업계 전반적으로. 근데 저희는 그거하고 좀 차별화된 걸로 모델을 잡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이게 소셜 커머스라는 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와요. 95%의 재방문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쌓여가는 사용자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 시장 수치는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익화 성공 요소의 세 가지 중에 포지셔닝, 모바일에서 단단하게 저희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까 웹 트래픽으로 그 탑3 안에 드는 수준이었는데 모바일 트래픽이 그거의
4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웹이고 5분의 4가 모바일 트래픽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 커머스 상품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저희 김재현 대표님이 참 타이밍을 잘 보시는 분인데 그 자리에 꼭 앉아가지고는 항상 이렇게 모든 걸 센싱하고 있다가 좋은 아이템을 잘 골라내세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타고서 저희가 8월부터 들어와서 2011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몇십억짜리 5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 3월쯤 되면 월 매출 500억 수준의 시장에 저희가 발을 담그고 들어왔습니다. 돈이 많이 흐르고 광고에 대한 니즈도 많고 이 성장과 함께 저희도 같이 커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밸류를 어떤 걸 저희는 잡았느냐, 일단 모아놓은 거는 첫 번째 밸류였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신뢰도 있는 상품 정보를 제공을 하자. 소셜 커머스가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검증을 좀 딱딱하게 하려면 뭐 에디터를 두거나 뭐 지수 같은 걸 놓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신뢰도 있는 사이트라면은 구매가 많이 일어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비싼 것도 되게 손쉽게 사게 될 거다 라는 걸 가정으로 해서 신뢰도 랭킹 알고리즘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다 정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많은 신뢰를 느끼고 있어서 수없이 많이 생기고 있는 메타 사이트들이 있지만은 그곳으로 눈길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뢰도 있는 그 밸류를 찾아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 돼서 그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주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쌓여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셜 커머스 업체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얻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성장률을 말씀드렸는데요. 쿠폰모의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월 400만 정도 비짓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크니까 저희는 열심히 서비스를 욕심내지 않고, 광고를 욕심내지 않고 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를 통해서 저희가 밸류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수익화가 가능했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좀 많은 걸 기대하셨을 텐데 그냥 저희는 트래픽 모으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되게 단순한 희망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단순한 희망을 조금 현실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결과를 얻게 됐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박수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 수익화가 됐던 게 올 3월 초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이제 돼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료 이용권을 월별로 쓸 수 있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초가 고비입니다. 업체분들이 또 한 번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구매가 일어난지를 가지고서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 7개월간 무료로 운영하면서 트래픽을 키워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어요. 되게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웹사이트에 트래픽이 많아지면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성형외과, 안과, 배너 좀 실어주세요. 오죠. 그래서 배너도 실어봤어요. 근데 형편없이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너는 다 접어치웠습니다. 돈도 안 되고 가치도 제공해드리지 못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이 점차 뜨기 시작하니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자리 딱 박아놓고서 돈을 받기에는 좋지 않은 상품 정보가 막 상단에 올라가 있고 소비자 가치를 좀 훼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CPC로 가서 많이 클릭되는 거 그냥 정렬은 우리 마음대로 인기도에 맞게 하고 많이 클릭되는 거에서 돈을 받자 했는데 저희가 엎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은 경쟁업체 중에서 저희보다 잘 나가시던 경쟁업체에서 CPC를 적용했다가 순위가 아주 곤두박질 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고 어떻게 보면 뭐 도자기 만들 때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깨부시시 그렇게 했죠. 근데 만들면서도 그랬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드는데 이거 쓸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감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그 감이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우리 트래픽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이용자들에게 당신네들 여러분들의 상품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운영하는 걸로 감안해 주시라고 해서 월별 운영비로 픽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해주시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 아닐까, 수익화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폰모아로 수익화에 대해서 일단
성공의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지속적인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근데 소셜 커머스가 얼마나 갈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티켓몬스터와 쿠팡과 위메이크 프라이스가 이렇게 내질러대면서 광고비를 막 쓰고 있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돈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다 이렇게 가져간 돈으로 할 텐데 결국에는 아마 후발업체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업체만 살아남고 메이저들 중에서는 이제 뒤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고사당하지 않을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명세하신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시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도 과열 양상이어서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버텨주셔야지 쿠폰모아가 버틸 수 있는데 그게 불안정하니까 저희는 이제 돈을 받으면서도 불안한 마음 감출 수 없이 그 다음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폰모아에서는 그래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벌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공했어. 대신에 다음 모델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아이템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제 비바히어라고 저희가 프로모션 사이트도 오픈을 했고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공의 경험을 한번 그대로 가져가면 좀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새로 실패해서 배운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타이밍과 포지셔닝과 밸류 크리에이션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곳까지 이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타이밍, 일단 비바이어가 바라보고 있는 타이밍은 또 되게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공감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아 뭐 흠에 빠졌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과 SNS를 엮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걸로는 끝나지 않겠죠. SNS 실패 사례 국내에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냥 단순한 SNS가 아니고 뭔가 소비자들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꼽아보면 포닝, 그 다음에 타운스퀘어, 아이쿠폰 이런 것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아마 내놓게 될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요새 타운스퀘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아이쿠폰은 메인판닷컴에서 진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결국에는 지역과 그 다음에 SNS와 모바일 이용해서 쿠폰을 어떻게 쓰게 될 건가 라는 건데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게 그래도 좀 불편하다. 뭐 귀찮게 왜 이렇게 어렵게 쓰게 만들지? 라고 느껴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가장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바이어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익화의 정점을 찍는 거는 밸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될 텐데요. 근데 이거는 까보지 않으면 모르죠. 일단 밸류는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으게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가장 편리한 혜택이라고 하는 걸 사용자들이 얼마나 인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오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그쵸? 뭔가 좋은 답안을 뭐 모바일에서 로케이션에서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런 거 답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안 됐습니다 라든가 아무튼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싱크리얼스는 수익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이 세 가지 타이밍과 포지셔닝과 밸류 크리에이션 사실 뭐 밸류 크리에이션 되게 거창하게 말하는데 그 보렌젤스에서 투자 받고서 이제 장병규 대표님과 얘기하다가 장병규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바라보던 게 바로 그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저희는 뭐 이렇게 되게 신뢰도 있게 랭킹 줘서 사람들이 되게 만족하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밸류를 만들었네? 그래서 그게 밸류 크리에이션이구나. 그래서 돈을 벌게 됐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되게 단순한 원칙으로 단순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좀 수익도 바라보는 그런 회사가 저희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저희 철학 내지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긴 길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ICT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바일 커머스라는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쇼핑몰 계시는 분한테서 되게 재밌게 들은 이야기예요. 빨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 어느 술자리에서 만나 뵀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귓속말을 딱 하시더니 빨대 잘 꽂으셨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빨대를 어디다 꽂았길래 잘 꽂았다고 할까? 돈이 흐르는 곳에 발을 담갔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머스 영역이 애초에 이렇게 돈이 어떻게든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 서비스를 했을 때 약간은 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쉽게 수익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빨대는 잘 꽂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대를 좀 잘 꽂으셔야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돈이 된다고 하는 분야는 크게 세 곳을 뽑죠. 교육과 게임과 쇼핑이요. 게임도 많이 하시고 쇼핑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곳은 아마 SNS겠죠.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선수랑 만들기도 힘들고요. 근데 그게 터지면 대박이죠. 그래도 조금은 저희는 약간 겸손하게 돈이 잘 흐르는 곳에 계속 빨대를 아마 꽂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최근에 읽던 책에서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따왔는데요. 그 블로거로 유명하신 하이컨셉님이 올리신 건데요. 정지훈 교수님이요.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거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보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 투자 관련해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고 너도 나도 막 뭐 1인 개발자에서 창업하고 막 그러고 있죠. 버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버블이 그냥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 버블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버블이 막 생겨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그게 터졌을 때 뭐 터져서 없어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또 성공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버블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또 창조적인 또 스타트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그렇게 고생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서 꼭 수익화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